차가운 바람이 강남의 거리를 휩쓸며 새하얀 눈송이를 반짝이는 돌바닥 위로 떨어뜨렸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다. 화려하고 눈부시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김미숙에게 오늘 밤의 추위는 단순한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그 얼어붙는 냉기가 그녀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 고급 아파트 단지의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아들 한동섭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낡은 외투 끝을 꽉 움켜쥐었다. 얇은 천은 소매 부분이 헤어져 있었다. 1시간 넘게 걸어온 발은 천근만근 무겁고 지쳐 있었다. 택시를 탈 돈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순간을 5년 동안 기다려왔다. 5년 동안 아들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 5년 동안 그녀는 외로이 지내며 차가운 밥을 홀로 먹으며 설날을 보냈다. 5년 동안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들이 바쁜 거야. 시간이 나지 않는 거겠지. 그러나 오늘 냉혹한 진실이 그녀의 눈앞에 드러났다. 그녀는 TV에서 아들을 보았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모습을. 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저는 설날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하지만 아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깊숙이 찔러왔다. 그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어릴 적 추운 겨울이면 아들이 감기에 걸릴까 봐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었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얼어붙은 손으로 노점에서 떡볶이를 팔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좋은 외투 하나 사주는 것을 아까워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 이곳에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한 번만 만나고 싶었다. 왜 이렇게까지 그녀를 외면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녀는 경비실 앞으로 다가갔다. 저기요, 저는 제 아들 한동석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서운 추위와 오랜 기다림에 지쳐 갈라지고 있었다. 경비원은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두꺼운 장갑을 낀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낡고 헤어진 옷을 본 순간 눈빛에 멸시가 가득 담겼다.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그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한동석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냥 잠시만이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경비원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CEO 한동석 말입니까? 농담하시는 건 아니죠? 그녀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아닙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경비원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무전기를 들고 아들의 아파트로 직접 연락을 취했다. 한 사장님, 여기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자신을 어머님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그녀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아들이 나와줄 것이라 믿었다. 아무리 변했다 해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녀를 만나주리라 생각했다. 전화 신호음이 울렸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사람 모른다고 전하세요.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그 말, 전부 아들의 것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칼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고 지나가는 듯했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경비원은 무전기를 끄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들으셨죠? 한 사장님께서는 만나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세요. 하지만 나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거의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러나 경비원은 그녀를 밀어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경찰 부르고 싶지 않으시면. 그녀는 뒤로 밀려났고 눈 덮인 바닥 위로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귀에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빨리 와, 너무 추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고급 승용차 옆에서 그의 아내인 최지혜와 함께 서 있었다. 그러나 아들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대신
아내의 목도리를 살펴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춥지? 차에 가서 시트 히터 켜줄게. 지혜는 그녀를 무시하고 남편의 팔짱을 끼며 한우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최고급 한우 세트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곧 그녀를 지나쳐 지혜의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들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최고급 한우입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과 장모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떡볶이를 팔아가며 키운 아들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간절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동서가, 엄마야.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다. 경비원이 그녀를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제발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그녀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김미숙 여사는 여전히 차가운 눈바닥에 앉아 있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얇은 얼음 조각을 실어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있었다. 마른 손이 추위에 떨리고 있었지만 아들의 냉담한 태도보다 더 차갑진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한때 그녀가 소중히 품어 키운 아들, 울 때마다 꼭 안아주던 아이가 이제는 그녀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다니. 며느리의 부모님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고 정성스럽게 한우 선물 세트를 올려놓던 동석의 모습이 그녀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친어머니인 그녀에게는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김미숙 여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몸의 일부가 도련해진 것 같았다. 과거의 기억이 낡은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핀 30년 전. 그때 그녀는 겨우 30을 갓 넘긴 젊은 여자였다. 홀로 온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다. 동석이 3살이 되던 해 남편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려 밥그릇을 놓쳐버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날도 오늘처럼 몹시 추운 날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겐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바로 앞에서 어린 아들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입술을 꼭 깨물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낮 없이 일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다. 낮에는 광장시장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팔았다. 뜨거운 불판 위에서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이며 조리했다. 여름이면 땀이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고 겨울이면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아들이 잠든 후에도 그녀는 새벽 2, 3시까지 김밥을 싸야 했다. 핀 20년 전, 동석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녀는 한 푼, 2푼 모아둔 돈으로 아들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었다. 낡은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날 정도였다. 엄마, 이거 너무 비싼데. 꼭 사야 돼. 동석이 망설이며 물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은 좋은 신발을 신어야 더 빨리 뛸 수 있지. 엄마는 낡은 신발을 신어도 괜찮아. 그때 동석은 활짝 웃으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때 그 아이는 엄마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던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눈앞에 있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앞정 현재 텅 빈 방. 김미숙 여사는 고급 아파트를 조용히 빠져나왔다. 휘청거리는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조금씩 부서지는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음식 냄새도 없었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작은 나무 식탁 위에 놓인 식은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전부였다.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녀는 텅 빈 방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여전히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초등학생 시절의 동석과 그녀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때의 아이는 엄마를 사랑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사진을 살짝 만졌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니, 동석아? 그녀는 무심결에 속삭였다.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얘 아들은 그녀를 타인처럼 대하는 걸까?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 전화하지 않으면
다시는 용기가 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전화 받기 투.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녀는 손에 힘을 주며 가슴이 터질 듯 조여왔다.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동서가, 엄마야. 짧은 침묵, 그리고 차갑고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전화하셨어요. 그녀는 목이 메었다. 엄마는 그냥 묻고 싶어서. 예, 나를 피하는 거니? 그 너머에서 깊은 한숨이 들려왔다. 엄마, 나 지금 바빠요. 이런 얘기할 시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설날이잖니. TV에서 매년 엄마를 찾아간다고 했었잖아. 엄마도 알잖아요. 그건 방송용 멘트일 뿐이에요. 제발 저를 난처하게 만들지 마세요.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그럼 너는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니? 엄마, 제발 저한테 기대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전화 받기 투. 통화가 끊어졌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식탁 위로 떨어졌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텅 빈 방 안, 오직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조각조각 부서졌다. 이번에는 다시 붙일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가는 눈발이 바닥을 스치듯이 흩날리고 있었다. 김미숙 여사의 작은 방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오늘 그 차가운 공간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운명에 순응하고 있지 않았다. 어젯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물이 바닥날 때까지 울었고 고통이 극에 달해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녀는 깊이 생각했다. 이제는 충분해. 아들은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버리고 과거를 지워버린 채 부와 성공을 택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쉽게 그를 놔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다. 그런데 아들이 그녀를 지우려 한다면 그녀는 온 대한민국이 이 불효자의 실체를 알게 만들 것이다. 김미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낡아서 헤어진 코트를 집어들고 두꺼운 판넬과 굵은 붓을 손에 쥐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판넬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힘을 주어 또렷하게 글씨를 써내려갔다. 확성기 한동섭, 불효자, 성공하고 어머니를 버리다. 김미숙 여사는 DS 피트니스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이곳은 그녀의 아들 한동석이 CEO로 있는 회사였다. 거대한 유리창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늙고 야위고 홀로 선 한 여인의 모습. 그녀는 조용히 손에 들린 피켓을 꼭 쥐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피켓이 흔들렸지만 그녀의 두 손은 단단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은 바쁜 걸음으로 회사로 들어갔다. 누구도 가난한 노인의 항의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이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다. 한 젊은 직원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피켓을 읽으며 소리내어 말했다. 한동섭, 불효자. 몇몇 사람들이 그의 말에 반응하며 멈춰섰다. 저거 DS 피트니스 CEO 아니야. 저 노인분이 뭐라고 하는 거지? 한동석이 친어머니를 버렸다고.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몇 분 뒤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불 이게 뭐야? DS 피트니스 본사 앞에서 한 할머니가 CEO 한동석을 불효자라고 항의하고 있어. 불 진짜야. 이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게시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DSFitness, CEO 불효자. 이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본사 내부에서는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다. 믿을 수 없어. 늘 TV에서 성공한 CEO라고 나오던 사람이 친어머니를 버렸다니. 이게 사실이라면 난 당장 DS 피트니스 회원권을 해지할 거야. 마침 근처를 지나던 연합뉴스 기자도 소식을 듣고 급히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피켓을 든 김미숙 여사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는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미숙 여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한동석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30년 넘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성공하자 그는 나를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연락 한 통, 안부 한마디조차 없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그는 TV에서 매년 설날마다 어머니를 찾아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기자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는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카메라를 켰다.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 DS 피트니스의 경호팀이 빠르게 몰려왔다.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말투에는 위협이 가득했다. 김미숙 여사는 피켓을 더 단단히 붙잡았다. 나는 내 아들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호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계십니다.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자가 소리쳤다. 당신들에게 그녀를 쫓아낼 권리는 없어요. 여긴 공공장소라고요. 그러나 경호원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이 피켓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제 그만하시죠, 할머니. 그 순간 누군가 김미숙 여사를 세게 밀쳤다. 킁! 그녀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 세차게 부딪혔다. 척추를 타고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기자는 황급히 뛰어와 그녀를 부축하며 경호원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요쳤다. 당신이 지금 뭘 했는지 알아요? 노인을 밀쳐 쓰러뜨렸다고요. 그 순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DS 피트니스 본사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맞춤 수트를 입은 한동석이 내렸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에게 향했다. 이마를 찌푸리며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또 엄마야. 순간 기자가 카메라를 그의 얼굴로 돌렸다. 한 대표님, 이분이 정말 친어머니 맞습니까? 한동석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SNS는 실시간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김미숙 여사는 차가운 돌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허리에서 시작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가슴을 찢어발길 듯한 내면의 고통이 더욱 컸다. 그녀는 이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들 한동석이 서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이. 그러나 그 아들은 지금 그녀를 짐덩어리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또 엄마야. 동석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주변의 사람들은 경악했다. 성공한 기업가로 칭송받던 남자가, 수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던 남자가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이토록 잔인한 말을 내뱉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압정 폭로의 순간, 한 기자가 한동석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한 대표님, 김미숙 여사께서 본인의 친어머니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현재 SNS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후 어머니를 버렸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한동석의 몸이 굳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플래시가,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그는 당황한 듯 아내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혜 역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만약 잘못 대응하면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동석은 억지로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께서 단순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어머니께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 왔습니다. 버린 적도, 학대한 적도 없습니다. 불 새빨간 거짓말, 불. 그것이 군중들의 생각이었다. 김미숙 여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돈을 보냈다고. 그럼 얘 나는 12평방미터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살아야 했을까? 얘 나는 1시간을 걸어서야 겨우 너를 만나러 와야 했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너는 온 세상에 내가 설날마다 어머니를 찾아간다고 말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나조차 제대로 보지 않잖아. 그 순간 동석이 애써 유지하던 완벽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Pushpin SNS, Tepukbar, DS Fitness Morlock.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불 말도 안 돼.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Fire, DS Fitness. 불 이런 인간이 성공했다는 게 말이 돼. 한동석의 이름은 검색어 1위로 떠올랐다. 하강그래프 DS 피트니스의 주가는 폭락했다. 하강그래프 고객들은 계약을 취소하며 떠났다. 하강그래프 투자자들은 황급히 발을 빼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는 단 하루 만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불효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쓸 수 없어. 불 DS 피트니스는 이제 회생 불가능. 정부도, 경제계도, 대중도 그를 외면했다. 그는 사회적 파멸을 맞이하고 있었다. 앞정 절망 속에서 뒤늦은 후회. 며칠 후, 한동석은 아내 지혜와 함께 한 병원을 찾았다. 김미숙 여사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히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를 본 순간 동석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곁에서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모시겠습니다. 고급 아파트로 모셔서 도우미를 붙이고 매일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그러나 김미숙 여사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지금에서야 나를 찾는구나. 그게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한동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였을까?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앞정 한 가지 선택 열린 결말. 김미숙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 한때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아이.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 있었다. 네모안의 체크표 그를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 그가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믿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네모안의 체크표 그를 떠나 영원히 등을 돌리는 것.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평생 후회 속에 살게 하는 것.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과거의 아들을 위해 밥을 지었고 옷을 꿰매었으며 수많은 밤을 쓰다듬어 주었던 손이었다. 지금 그 손을 다시 내밀어야 할까? 아니면 그 손을 거두고 돌아서야 할까? 앞정 이 이야기는 현실에도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현실에서도 성공한 후 부모를 외면하는 이들이 있다.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을 과거의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성공이 과연 가치 있는 성공일까? 앞정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키캡을 용서한다. 만약 당신이 김미숙 여사라면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키캡이 떠난다.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가 자신의 행동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 할 것인가? 까만 말풍선 당신은 어떤 결말을 선택하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불 공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Fire